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LCS 의사소통 능력 합격 노트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S 의사소통이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이제 문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청이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모듈형이라고 그래서요. 기본 모양이죠, 기본 모양. 요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 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모듈형, 이런 유형들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듈형에 있는 문제는 사실 뭐 직접적으로 우리 NCS에서 뭐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연습한다, 가볍게 연습한다.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이론적으로 조금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문서 종류. 뭐 기한서라든가 공문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설명문이라든가 설명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특징이 있죠. 네, 그런 것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가볍게 좀 연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 4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감적 이해 단계를 인습적 수준, 기본적 수준, 심층적 수준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요 설명은 앞에 이론 부분에 우리 교재 이론 부분에 있는 거예요. 공감적 이해라는 건 뭐죠? 공감적 이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굳이 한자성어를 이용하면 역지사지.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청자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신뢰감을 높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인습적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뭐 확인할 수 있지만, 인습적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청자가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인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수준이라는 거는 그냥 반응만 하는 거죠. 기본 반응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심층적 수준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내면에 깊이 공감하는 거.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A, B, C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 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공감적 이해에서 인습적 수준, 기본적 수준, 심층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 많이 익숙한 상황이죠.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로서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근데 이 셋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지난번에도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에 잊어버려서 학교에 가서 혼나지 않았니? 너 엄마 아빠 말 무조건 들어라. 그러는 거죠. 엄마 아빠 말 무조건 들어라. 내 말 들으면 무조건 좋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그냥 인습적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B번은 뭐예요? 이제 네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하루 일과표를 지키겠다는 책임도 갖게 됐구나. 내가 너를 진정으로 알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뭐야? 심층. 심층이 되겠죠. 심층적인 의미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C번은 엄마 아빠가 너무 학교 숙제에 대해서만 얘기했구나. 너 기분 상했구나. 그랬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두 번째 거죠. 기본적인 그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가 있다라는 것만 우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1번 문제네요. 자, 보시면 자, 다음 대화 과정에서 B 사원의 문제점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A 사원이 배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클레임, 뭔지 아시죠? 고객의 클레임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고된 상품을 먼저 배송하고, 추가 배송료를 부담하더라도 나머지 상품은 입고된 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견 제시한 거잖아요, 결국. 자, 대화 과정이죠. 대화 과정이면 한 사람은 듣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지금 뭐의 문제점이냐면 경청이라는 게 있는데, 경청 능력이 있죠.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A 사원이 뭐라 얘기했어요. 그럼 B 사원이 들었죠. 듣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글쎄요. 그래서 A 사원의 그간 업무 스타일로 봤을 때 방금 제시한 그게 맞나요? 효율적일까요? 과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경청 요인 중에서 이제 상대방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이게 대해서 맞을까요? 그 사람 안 맞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냥 주관적 판단. 이거는 주관적 판단이나 선입관
네, 요거에 의해서 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여기 보면 그래서 1번이 짐작하기, 2번이 판단하기, 3번이 조언하기, 4번이 비위 맞추기, 5번이 대답할 말 준비하기입니다. 짐작하기라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네, 주관적인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판단이죠, 판단. 네, 주관적 판단, 네, 선입관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조언하기라는 거는 네, 조언하기는 물론 이제 단어 자체는 그렇죠. 조언, 네, 도와주는 말이죠. 충고 이런 건데 근데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참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경청의 방해 요인이니까. 4번의 비위 맞추기는 그냥 무조건 뭐 안 좋은 거죠. 너무 빨리 동의하는 거 그런 겁니다. 5번에 대답할 말 준비하기. 네, 대답할 말 준비하기는 결국 이제 자기의 생각에 맞게만 얘기하는 것. 네, 자기의 판단 부분만 얘기하는 것.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주관적 판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2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22번이요. 조금 뒤로 가네요. 자, 문서의 종류 문제는 예, 과거에는 좀 출제가 됐던 거예요. ACS 시험에서 원래 이게 됐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인 그 특징만 조금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자, 문서의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이다.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읽어보시면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기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술하는 거고. 전문 용어 쓰면 안 되죠. 설명서가 우리 뭐 핸드폰이나 가전제품 이런 거 사면 설명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전문적 용어로 돼 있다든가 뭐 영어로 돼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내용은 도표하고 네,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거는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뭐예요? 설명서죠, 뭐. 이거. 네, 네, 대표적으로. 네, 두 번째 대외 문서고 네,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네, 장기간 보관되는 문서이므로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고 한 장에 담아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뭐예요? 대외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공문서죠. 네, 대외 공문서. 물론 사내 공문서도 있죠. 사내 공문서 뭐예요? 사내 공문서 기한서. 그죠? 네, 이런 거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통 업무 진행 과정에서 쓰는 업무 진행 상황 과정에서 쓰는 건데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것도 드라마 뭐 회사 내에서 쓰는 거 무엇을 도출하고자 했는지 핵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때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의 도출이 우선이므로 내용의 중복을 표현. 진행 과정에서 쓰는 거니까 뭐예요? 이건 보고서죠.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라 뭐 이런 거죠. 네 번째는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출하기 전에 네, 충분히 그래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득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기획서죠. 기획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설명서, 공문서, 그다음에 보고서, 기획서 이렇게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다음 상황의 A씨는 문서 이해의 절차 중에 어떤 그 단계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네, 영업지원팀의 A씨는 뭐 하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하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매일 협력업체들이 보내는 네, 수십 건의 주문서 처리하고, 네, 여기 써 있죠. 네, 주문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보고서나 기획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A씨는 이제 주문서 처리해야 되는데 곤욕을 치렀다. 그래서 문서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A씨라는 사람은 문서를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그룹화하고 A그룹, C그룹. 우리 컴퓨터 화면에도 그렇게 문서로 나누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거 무슨 단계입니까? 이제 그 선지를 보면 나오죠. 그래서 문서의 목적 이야기 1번이 문서의 목적이라는 건 뭐죠? 이런 거죠. 뭐 설명서냐, 우리 앞에 나왔지만 설명서냐 아니면 설득하는 뭐 기획서냐 뭐 이런 거의 차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설명서하고 기획서는 또 내용이 다르고 써야 되는 의도가 다른 거니까. 2번에 문서 작성의 배경과 주제 파악하기. 무엇에 대한 글이냐, 무엇에 대한 문서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이 상대방의 의도를 메모하면서 요약, 정리 그랬죠. 요거가 바로 요거죠. 요약 정리. 여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문서가 제시하는 현안 문제, 문제점이나 중요 핵심 파악하는 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5번은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세 번째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자, 공문서는 25번 문제죠.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결재함으로써 네, 성립되고 성립한 문서는 입법주의에서 문서의 종류마다 효력이 다르게 발생됩니다. 자, 이때 네, 문서의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를 각각 설명한 것일 때 올바르게 연결된 거. 가나다라 4개 있어요. 네, 4개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이론에 정리돼 있어요. 네, 성립한 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신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그랬죠. 네, 발신할 때 보내줘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로는 그 발신주의죠. 이거는. 네, 금방 우리 알 수 있죠. 네, 발신될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견해로 신속한 거래에 적합하고 그랬으니까 네, 발신주의. 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문서의 내용을 알게 돼 이건 발신만 하는 거고 발신하면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고 이거는 문서를 받은 다음에 알게 됐을 때 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요거는 뭐예요? 네, 네, 요지주의죠. 요지주의. 네, 요런 그냥 기본 단어만 알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지주의. 그래서 문서의 내용을 알게 됐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 라는 견해로 상대방의 부주의나 고의 등으로 내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발신자가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 다는 자 도달해야만 요거죠 이제 여기는 상대방에게 꼭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결에 그랬죠.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가 돼요? 네, 도달주의죠. 도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로 이때 도달은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 네, 사회통념상 그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네, 여기에 해당된다. 라에서 문서가 성립한 때, 즉 결재로서 끝났을 때, 문서 작성이 끝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결재, 네, 쓰는 거죠. 결재, 체크, 사인한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런 거를 네, 표백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네, 표현하는 거. 백이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에 표현하는 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얘기를 했죠. 네, 요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네, 모듈형 문제. 물론 이제 모듈형 문제를 다 푼 건 아니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모양들.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네, 몇 년 전에 과거에는 좀 나왔었던 경우가 있는데, 네, 요즘은 거의 뭐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전 네, 문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자 이제 문서 이해 능력 이 부분 한번 볼 텐데요. 자 문서 이해가 있고 뭐 문서 작성이 있고 경청이 있고 뭐 등등등 의사소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서 이해 능력 부분이 제일 문제로 할 게 많아요. 네, 문서 이해 능력이 할 게 많고 이 문서를 이해하는 거니까 독해 능력이 필요하죠. 독해 능력이. 물론 또 문서 이해 능력도 다시 또 나눠질 수 있어요. 또 나눠져서 그래서 뭐 빈칸 넣기, 뭐 논리적 순서 잡기, 그 다음에 뭐 중심문 찾기,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있죠. 이게 있으니까 요거에 관련된 거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갈 위치, 보기는 뭐 여기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빈칸 넣기인데 이게 빈칸 넣기는요,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추론 부분이 조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역시 앞뒤 문맥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빈칸 넣기니까 보기의 위치가. 그래서 여기 빈칸이 보이시죠? 빈칸이 여기 가나 다라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빈칸 넣기 할 때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빈칸 넣기 할 때는 이 보기가 주어지는데요. 보기를 갖다가 이제 넣어야 되니까 본문에 넣어야 되니까 보기를 요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물론 보기가 한 줄 정도만 되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게 막 두 줄, 세 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보기를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는데요. 본문 읽으면서 본문 읽으면서 순서대로 삽입합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본문 읽으면서 순서대로 삽입한다는 얘기는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왔을 때 요 문맥의 흐름과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랬으면 논란과 관련된 내용이 온 건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오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그러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는 반론이 나올 건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읽은 다음에 만약에 보기의 내용이 있으면 읽은 다음에 가 읽을 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고 문제 없으면 넘어가죠. 넘어간 다음에 나오면 넣고 근데 나의 문제 없으면 읽어나가면서 다 읽을 때 넣고 이렇게 해서 넣어야 돼요. 바로바로. 본문 읽으면서 순서대로 삽입해 넣으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문장이든 간에 항상 이제 중요 단어가 있죠. 핵심 체크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단어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시 한번, 다음 그래서 보기가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거를 물어봤는데요. 보기의 내용이 뭐죠? 여기는 안 해놨지만, 보기가 또한, 이 논란은 그랬죠? 또한 이 논란은, 자, 또한은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어떤 논란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논란의 내용이 있고, 또한 이 논란은 외래문화나 전통문화 중, 외래문화, 전통문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외래문화나 전통문화 중 양자택일을 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 이 앞쪽의 내용에 논란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외래와 전통 두 가지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죠. 요게 빈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의 전통문화는 근대화 과정 중에서 보존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급격하게 또 변화되어 해체되어야 되는가. 한국 사회 변동 과정에서 외래 문화는 전통 문화 흡수에 토착되는가 아니면 전통 문화 자체를 전혀 다른 것으로 변제시키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다. 생각해보겠다. 자,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그러면 결국 외래와 전통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죠. 맞는데 여기에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 게 이게 시작이잖아요, 이거. 시작하면서 또한 이 논란은 그랬으니까 논란의 내용은 맞지만 이 앞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의 논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의 내용은 아니에요. 가의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봐야 되겠죠. 자, 이러한 변동 때문에 보수주의죠. 이러한 변동 앞에 거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변동 때문에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전통 문화의 편지를 어느 정도 수긍하지 수 없고 자, 이런 변동은 앞에 걸 받는 거니까 바로 앞에가 가잖아요. 가의 내용이니까 앞에 걸 받아야 되니까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나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러한 변동 때문에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전통 문화의 편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전통 문화에 대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또한 문화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수주의는 결국 전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결국 어떤 외래적인 거죠.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결국 전통과 그 다음에 외래가 있는데 얘도 얘를 갖다가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얘도 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서로 간에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죠. 논란이 나온 겁니다, 논란이. 그래서 논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의 내용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근대화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끊임없는 변화를 모두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모두 필요로 하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모두 필요하니까 모두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 보기에서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찾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문제를 한번 더 보죠. 이제. 다음 그래서 보기의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가, 나, 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철도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이제 보기의 내용이 이때는 이렇게 돼 있죠. 보기의 내용이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이때는 자 어떤 선이어서 산업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야? 산업선. 즉, 요 앞쪽, 이때 앞쪽의 내용은 산업개발 요 내용이 와야 되는 거죠. 산업개발이 와야 산업선이 등장하게 되는 거, 철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대한 설명이죠. 뭐 1899년 뭐 경인선 개통으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정치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철도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탈, 수탈하고 식량자원을 수탈하고 대륙 진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거였다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인선의 뒤를 이어서 이제 경부선이 개통됐고 러일 전쟁을 공급수단으로서 경인선이 개통됐고
개통되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여기 이때에는 산업선 이렇게 돼 있죠. 산업개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앞에 내용이 수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가해 내용은 아닌 거죠. 이거는 가해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에 1914년에는 대전과 목포에서의 호남선, 그다음에 경춘선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내용이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내용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뒤에 해방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 해방 이후에도 남북 분단과 전쟁이라는 순환 시대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앞에가 산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라는 다행히 60년대, 70년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60년대, 70년대 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추진되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국철도는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그랬으니, 이 바로 앞에 내용이 경제발전, 사회개발, 결국 산업선의 역할이 부각되는 그 상황이니까 바로 네 번째가 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답 나왔습니다. 바로. 결국 앞뒤 문맥 상황을 갖다가 찾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3번. 여기 전부 다 여기 빈칸 넣기죠. 이게. 자, 3번 보시면 다음 그래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또 어디냐. 비슷합니다. 보기에 보면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으로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국 사회 전체 이익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게 되니까 사회 전체 이익이 나오는 거 찾으면 되죠. 물론 기업 이익도 나와야 되겠지만 기업 이익 나오면서 사회 전체 이익 나오는 부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하죠. 자, 기업 또한 당연히 이익 추구, 당연한 겁니다.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 탄생하여 생산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익은 꼭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는 동기가 된다.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사회 전체 앞에 내용이 사회 전체 이익이 아니죠. 자, 이익에는 둘로 나눴죠. 단기간으로 되는 애와 장기간으로 되는 애가 있다. 두 개로 나왔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 이익이 더 좋겠다라는 얘기니까 요 나의 내용이 전체적인 이익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해서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에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뒤로 가면서 그에 따라 기업이 어떻게 됐대요? 그에 따라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했죠. 소비자가 한 명이 아니죠. 소비자 사회 전체잖아요. 전체니까 결국 이 부분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사회 전체라는 말이 없지만 이 문맥 상황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2단계에서 이렇게 가야 되죠. 사회 전체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으로 증진시켰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자본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6번 문제. 자, 다음 그래서 보기가 들어갈 위치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서 보기가 들어갈 위치 가장 적절한 거 원신 이거 나왔죠. 근데 이제 보기의 내용이 뭐예요? 문명인과 구분하여 원신에 대한 적당한 정의를 내리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 뭐가 어렵다?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불가능은 아닌데 정의 내리기 어렵다. 그러면 요 내용이 정의 내리기 어려운 요 내용이 있으면 되고 그 사이로 싹 들어가면 되죠. 자, 앞에 내용이 뭐죠? 원신이라는 말은 아프리카 남태평양 모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일반적 명칭이다. 요거 빨리 읽으면 되겠죠.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에 의해 발견된 것은 이때였고 어떤 경우에는 이때까지 포함된다. 현대에 발견된 원신은 대부분 선사시대나 현대 유럽인과 신체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들은 원신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 원시인의 문화적 발달 단계는 야만적이라고 표현하는 단계부터 비교적 다양하다. 자, 그래서 원시인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의 의미상 규정이 명확하진 않다. 자,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아까 보기의 내용이 뭐였어요? 문명인과 구분하면서 원시인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구분을 통해서 문명인과 그다음에 원시인의 구분을 통해서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 앞에 내용, 기억 부분은 그냥 원시인 단어 자체의 의미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우리들 자신의 문명, 이 문장이 좀 긴데요. 우리들 자신의 문명을 표준적으로 삼는 일조차 그 문명의 어떤 측면이나 특징을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원시 문화를 살펴보면요. 현대 문화와 동일한 종류는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원시 부족은 고도로 발달된 규범 체계가 있었대요. 현대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조직과 간섭으로 규정된 부족 조직 사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답니다. 본 차이가 없었고 원시인들 또한 국가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한 원시인들의 법은 단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교와 현대의 법 체계와 특별하게 구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안 된다. 그래서 과학이나 기술 수준도 특별히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특별히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떻겠어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결국 이 부분과 관련됐으니까 이 니은 있죠? 두 번째 거에 넣으면 두 번째 거에 문명과 구분하여 원시인에 대한 적당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현대 사회와 많이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9번 문제 보기의 문장 들어갈 위치 같은 문제죠. 자, 보기가 뭐죠? D 공사는 우리나라의 낮은 안전띠 착용률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에 대한 계기다 그랬어요. 결국 높은 사망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높은 사망률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통계나 어떤 자료가 원래 제시돼야 되는 거죠, 이거. 통계 자료가 있어야 높은 사망률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뭔가 퍼센트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가는 뭐 시작하자마자니까 뭐 이거는 들어갈 수 없네요. D공사는 4월 3일 서울, 대전, 부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안전띠 이거죠. 뭐 우리 많이 나오는 거죠.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해 봤다. 점검해 봤더니 뭐 사실 많이 안 지킨다. 뭐 그런 얘기죠. 특히 고속버스, 관광버스의 경우에는 직접 차량에 탑승하여 확인해 봤다. 확인해 봤더니 잘 안 되더라. 그다음에 D공사와 경찰청은 이렇게 해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 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대로 주장하고 집중 단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가의 내용은 뭐 특별히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나의 내용은 다의 내용 보면 여기 자, 다의 내용 볼까요? 여기 자, 2018년 우리나라 기준 고속도로에 앞서서 안전띠 착용률은 근데 여기 보면 통계 자료가 되게 많죠. 여기 고속도로에 앞서서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독일에 비해서 뭐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렇게 착용률을 봤더니 이렇게 됐다. 독일은 이렇다. 최근에는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굉장히 자료예요. 지금 11명 증가했다까지 여기까지. 그랬으니까 결국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외국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의 내용이 뭐예요? D공사는 우리나라의 낮은 안전띠 착용률과 안전띠 미착용률에 대한 높은 사망률, 높은 사망률에 대한 얘기 다른 나라 비교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마지막 문제로 한번 보죠. 이제 자, 다음 중 보기의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가. 앞에 거 받는 거죠. 이처럼 홍차가 귀한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홍차가
예, 고귀한 몸이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귀한 몸이었다. 그러면 요 내용 앞에 앞에 거 받으면서 고귀한 몸이었다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뭐 처음에 시작이니까 홍차의 기원이니까 이거 가는 아니죠. 사실 인간적으로. 네, 가가 아니고 본래 홍차보다 덜 발효된 우롱차가 뭐 수출되기 시작했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 블랙티가 홍차의 어원이 되었다는 거다 그랬으니까 이처럼 홍차가 귀한 몸이다라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홍차는 1662년에 찰스 2세가 캐서린 왕비와 결혼하면서 영국에 전해지었는데 영국은 홍차의 최대 소비 국가가 됐다 그랬으니까 이 내용도 아니죠. 그죠? 소비 국가 얘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네. 그럼요. 자, 네 번째, 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요 앞에 내용이 뭐죠? 하지만 영국의 탐험가인 로버트 브루스 소령이 아삼 지방에서 차나무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홍차의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홍차의 고급화는 점점 가속화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죠. 하지만 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브루스 소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홍차의 고급화 얘기가 바로 앞에, 이 앞에 이게 고급화죠. 고급하니까 요거랑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홍차가 귀한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이런 거였다. 그 다음에 하지만 영국의 탐험가인 로버트 브루스 소령이 하면서 연결되는 게 이게 이제 자연스러우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 여기까지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